안녕하세요. 2020년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이라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8월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손절을 좀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또 들어갈 만한 종목에 좀 분할로 더 들어가 보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8월은 이렇게 손절을 2번 크게 했네요. 손절을 크게 2번 하고 이렇게 한 336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지금 평가 손실은 한 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잘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4월 달부터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손절도 하고 수익도 얻으면서 제가 3월에 그 시장의 최저 바닥에서 손절한 이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잘 견뎌내고 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500만원과 함께 이것도 같이 포함하면 한 17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잘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보유 종목인데요. 보유 종목을 가지고 한번 좀 빠르게 지금 위치가 손절할 위치인지 좀 현금이 생기면 더 매수할 위치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깨끗한 나라인데요. 오늘 손절을 라이브 플렉스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플렉스를 한 손절을 이제 다 해서 저의 이제 실수랑 실패를 인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매수한 이유는 여기 월봉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가 최대의 거래였어요. 재작년 5월에. 그래서 여기 종가가 4,74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60개월 선을 첫 돌파하고 이제 모든 지표는 일단 여기만 0을 돌파하게 되면 좀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봤고 그래서 바라기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좀 상승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또 그 9월 달에 또 시초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의 시초가가 또 이렇게 밑에서 시작이 되면 또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또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고 또 손절을 하게 될 테니까 제가 바라기는 요 까만 선 있잖아요. 요 까만 선이 아주 강력한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요번에도 맞고 내려왔죠. 그 저항선이 대략 한 5,9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5,900원은 이제 돌파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좀 기관이 나가고 그러긴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움직이는 것 같아서 5,900원 돌파 여부를 기다리면서 일단 한번 미리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기다리던 바틱 매드가 이제 월봉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최대 거래 고가 22,000원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 5개월 선을 돌파해 놨으니 약간 예전에 요때 뉴프라이드처럼 가기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기를 바라면서 약간 손실이 나 있지만 그래도 좀 버텨봤습니다. 바딕템메드는 이렇게 한 2%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일단 한번 버텨봤고 어떻게 가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옆으로 횡보하지 않고 좀 위로 한번 이렇게 좀 뻗어주면 좋겠다. 9월, 10월에 쭉 뻗어줘서 여기에 고점을 좀 넘어서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는 거죠. 간다라는 게 아니라 또 제 기대는 간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안 가면 또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나무 기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5개월선 3,730원을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요때 3개월 동안에 엄청난 거래가 이 나무 기술이 있었어요. 요때 있었는데 요때 종가가 3,450원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 밑으로 이렇게 고꾸라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450원 밑으로 가면 좀 위험하네. 또 올라가면 이제 좀 가려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9월 초에 5개월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의 수급을 보면서 이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버리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M제약은 역사상 최대 거래를 터뜨리면서 8월이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아주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지만 제가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어디 갔니? KM 여기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왜 손절을 안 했냐면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초록색 선 위에 아직 안착이 되어 있고 오늘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러다가 내일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월봉을 봐서는 좀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월봉상 이제 모든 지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아직 근데 조금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4,540원을 좀 넘겨놔서 끝나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 달에 8월의 고가 5,250원을 가볍게 좀 넘어서서 좀 이렇게 올라가기를 대략 한 12,000~13,000원까지 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오텍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르던 내리던 오텍은 한번 8월은 버텨보겠다 이렇게 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역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고 파라볼릭은 전환이 되었고 월봉의 추세는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식이 아직까진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상으로도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봉의 정배열로 아주 예쁜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 한번 뻗어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9,000원, 2만원까지 가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주식이 2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하여튼 2만원 넘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제약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상 최대 거래가 8월에 터졌고 지금 연봉상으로도 핑크선 24,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24,000원 위에만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4만원 정도를 바라보며 9월도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애증의 서린바이오인데요. 서린바이오도 5년선 돌파해 놨고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최대 거래 종가는 이미 돌파해 놨고 이 뾰족한 월봉이 고가가 17,550원인데 저는 넘어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지만 저는 좀 약간 CJ 시푸드랑 좀 차트가 좀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저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감당해야겠죠. 맞으면은 제 계좌가 늘어난 거고 틀리면은 제 계좌가 깎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매물대를 돌파하고 한 번 돌파하고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필옵틱스도 기관의 물량이 조금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8월에 최대 거래가 터진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이제 올라가면은 한없이 올라갈 텐데 내려가면 또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은 공부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의 시작이 오늘의 종가 13,200원 위에서만 좀 올라가기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그 한국 정보 인증은 요때 수급 한 7,800원대 요때 수급이 아직까지 굳건히 버티고 있고 요때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금 장대 월봉으로 돌파하고 3개월 옆으로 기었으니까 뭔가 한 18,000원, 2만원까지 좀 파동을 좀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도 마찬가지. 얘는 지난달에 최대 거래가 터졌고 이번 달에 거래량 없이 눌러줬으니 수급과 함께 9월이나 10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USD도 이번이 최대 거래를 터지고 있고 얘의 찝찝한 부분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어디를 돌파하지 못했다? 여기 초록색 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선이 얼마냐면 6,850원이에요. 그래서 6,850원을 돌파하면 좀 상상 이상의 그림이 나올 텐데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 구름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겠죠. 지루한 사람은 나가게 되고 뭐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로는 엄청난 거래와 함께 여기 노란색 파라볼릭이 드디어 떴습니다. 이미 떴었죠, 그죠? 이미 떴었고 월봉의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했으니까 9월 달에 이렇게 한 2만 원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데 저의 기대랑 같이 이 사람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않고 버텨봤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때 최대 거래의 종가가 4,930원인데 고가 6,670원을 이미 언제 한번 넘었었어요. 지난달에 한번 넘었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안착을 해주고 9월 달에 좀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링크는 하나, 둘, 2개월 전에 최대 거래가 터졌었는데 종가가 1,475원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1,475원 위로 올라서면 이제 좀 가나 생각하면 되고 좀 못 올라서면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보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인데 좀 시간에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오늘장에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엄청난 여기서 들어왔네요. 이 오성 첨단 소재는 여기 있는 금호 HT와 S맥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움직임을.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매도 순간적으로 그 오성 첨단 소재가 거의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다가 오늘 플러스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물론 지나가 보면 매도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최대 거래 종가 제가 바로 지난 영상인가에서 이 오성 첨단 소재는 2,465원과 2,645원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465원은
뚫었어요. 이제 어디만 뚫으면 돼요? 2645원만 뚫으면 되는데 지금 얘는 중요한 요 초록색 선을 월봉상 지금 5개월 선을 딱 돌파해놨고 수급이 나아지고 있고 월봉상 쌍바닥을 이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어때 간다면 안 가면야 뭐냐 안 가는 건데 만약에 간다면 60개월 선이 4,300원까지 일단 1차로 보고 4,300원이 돌파하게 되면 9,100원 그리고 9,1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여기 120개월 선 11만 7천원까지 대략 한 11만 원이라고 보면 11만 원까지도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거래를 실어놨고 그것의 종가가 2,645원이에요. 그래서 2,645원이 중요한 거고 좀 기대가 큽니다. 뭐 제 기대가 실망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요 핑크색 선이 한 7,4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4,300, 7,400, 9,100을 넘어서게 되면 5만원, 10만원 가고 50만원, 100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재료와 차트입니다. 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무슨 악재가 떠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 까만 선과 회색 선의 중간 그 중간선이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30만원 정도 돼요. 3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 가면 제 인생이 바뀌겠죠. 제 인생이 바뀌겠지만 또 안 좋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대략 여기 83만원 또 얼마예요? 한 210만원 정도를 한 2,800원에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배잖아요. 27만원이면. 그러면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숨이 좀 트일 텐데 그렇게 뭐 가겠습니까? 대신에 이 종목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 다음에 큐로는 계속 버티다가 요 기타법인의 매수세를 보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무상증자는 이미 끝났고 지금 어두운 구간에서 밝은 구간으로 나온 지 아직 1년이 됐나? 아니 1년 1, 2, 3, 4, 5, 6, 7, 8, 9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일단 9월 달에는 일단 한 1,000원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까만 선 1,500원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손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43만원 마이너스지만 좀 여기서 좀 수익이 나게 되면 좀 이것도 물을 한번 타볼까 합니다. 오늘 DSC는 참 잘 갔는데 어디 갔지? DSC는 참 잘 갔어요. 그죠? 수급도 좋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TS는 잘 안 갔네요. 하지만 얘도 이제 월봉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만 거래량이 좀 실어주면 여기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를 대략 한 6,000원까지 바라보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손절을 한 후 그 금액으로 좀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놨습니다. 단가를 얘가 8,000 제가 한 150원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좀 한 100원 정도를 낮췄고 거의 이제 수익권으로 거의 들어갔는데 내일장이 좀 기회가 되면 좀 매도를 하는 거고 일단 120개월 선 12,000원까지 바라보면서 일봉에 5일선을 잡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프로젠 KIC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제가 바라던 계속 에이프로젠 KIC랑 제약은 제가 제일 계속 뭘 바랬어요?
좀 20개월선 위에 좀 올라서기를 바랬는데 둘 다 좀 올라섰기 때문에 특히나 KIC는 5개월선까지 5개월선 20개월선을 동시에 돌파했고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 3,815원을 9월 달에 좀 돌파하면서 일단 7,000원까지 바라보며 좀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도 이제 월봉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제가 바라던 여기 그 신호가 떴어요. 그러니까 4만원 정도까지 9월 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삼형엠텍은 계속 수급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 큰 매수를 제가 하진 않았어요. 46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다른 거가 좀 수익이 나면 좀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카페24인데 카페24도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60개월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15만원 정도까지를 바라보면서 일단 1차 매수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1차 한 74,000원을 일단 매입을 해놨고 다음 조금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해보고 올라가면 이 물량만 가지고 또 2, 30만원 벌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티베큐은 계속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요번 달에 이제 안 찾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물 탈 수 있는 지금 20% 마이너스지만 다음 달에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T 로보틱스도 이제 아름답게 월봉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일봉상에 이제 한번 좀 여기처럼 한 24%나 20% 정도의 일봉이 한번 뜨게 되면 그때가 시세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텍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텍에 제가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추세가 돌파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예쁘게 안착을 딱 해놨기 때문에 내일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내일 뭐 무조건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내일 상한가를 딱 쳐줘야 혹은 수요일에 상한가를 쳐줘야 제가 좀 마음의 안심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지지부진하면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좀 말을 빠르게 그래도 제 영상을 좀 제 종목을 그래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서 쭉 남겨봤습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